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고3 학생이 본인이 외워야 된다고 이 파일을 해온 다음에 이거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빠르게 짧은 시간에 이걸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하국이니까 세계가 다르죠. 지상국하고 지하국이 있는 거고 큰 적을 퇴치하는 건데 인간, 당연히 인간 세상 여기가 속세 인간 세상이고 여기는 저 대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인간이 대결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게 공주가 납치돼서 그렇죠. 자, 그러면 무사를 무사의 지원, 무사를 지원이야. 내가 멀리 치겠다. 왕자가 무사가 나오고. 근데 혼자는 힘드니까 이제 조력자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는 뭐든 다 먹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이제 위기가 오죠. 위기의 원인. 그러면 이제 위기를 극복하죠. 그죠? 고전소설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죠? 이건 환상성 아닐까요? 그지? 판타지한 성격, 그지?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좀 낫지. 혼자 하면 썰렁해. 네. 자, 다음 김천, 사람 이름이네요. 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동쪽 우리나라의 새로운 두 번째로 만든 속편 삼강오륜 할 때 그거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김천, 이게 뭐냐? 송모와 영향관계. 김천,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성모가 그치? 같은데. 어머니 없는 곳까지겠지? 네. 예, 김천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 포로로 잡혀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몸값을 치러야 이제 돌려주죠. 그래서 그걸 노력하는 김천의 모습. 효라는 유교적인 덕목. 이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 몸을 회상하지 않는 거고, 입신어 양명허 후세, 이름의 후세를 날리면 효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 시작, 끝나는 건 이름을 날리는 거. 자, 그래서 고전상문의 특징 중 하나, 위기 상황에서 우연히 조력자인 승려에게 도움을 받는다. 불교적인 거나 이런 게 있어, 그지? 유교는 통치원리고 생활윤리고 통치원리고, 불교는 생활윤리일 가능성도 크고, 그지? 조선시대면. 다음 보면 이규보의 국선생장. 선생이란 게 내가 그랬지? 일반인, 소인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은 범인이고, 그 다음에 대인이고, 범인, 무릎범자, 보통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대인, 그 다음에 군자, 그 다음에 선생, 그 다음에 서민이라고. 사실은 이황이희 정도 돼야 선생하지. 이 작품은 술이 이제 누룩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지, 그제? 발효된 게 누룩이고, 그 액체가 술이고,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가전체네. 전기문 형식으로 쓰지, 가전체는. 그래서 가전체, 임춘의 국순전, 이것도 국순당 할 때, 그제? 국순하고 같은 거고, 영향관계가 있다. 성을 통해 임금을 모시고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다른 가전체와 비교할 때 고사의 인용이 적다. 다른 건 가전체는 전부 다 주변에 있는 고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치? 네. 주인종의 가계, 집안과 행적을 자세하게, 이게 전기문의 특징이지. 더 서술하고 더 세련됐다 라는 것이 되고. 자, 만복사에서 저포, 이게 저포라는 건 장기,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를 하는 거지. 자, 명언소설, 영혼이 나온다는 거지. 전기소설로, 불우한 서생은 양생, 그러니까 서생이라는 거지, 서생. 그치? 생원은, 생원시도 있고, 초시를 보면 생원이야. 첫 번째 시험을 합격해야 생원이 돼. 원래는 학생이고, 제일 처음에는. 그럼 유생이잖아, 유생을 학생이라고 그래서 아무 교수정 안 하면 학생 부분이시니 그러는데, 그 다음에 생원이 되고, 초시. 상원이나 김초시, 이렇게. 두 번째는 진사가 돼. 두 번째 시험은 진사, 최진사. 허생원 하면 높이 부르는 거야. 진사. 그 다음에는 이제 성균관에서 시험을 봐서 34명의 장원이나 탐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뽑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보고, 이거는 조그마한 군에서 보고, 이거는 도별로 보고, 전라도 경상도. 이거는 서울에서 보고. 3차 시험을 합격해야지. 그래서 양성원이 한스럽게 죽은 여인을 만났지.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서 사랑을 나눴지. 비현실계인 여자, 죽은 여인과 현실계인 양생이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지. 현실 존재인 양생이 비현실적인 여성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두터운 정과 신뢰를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그치? 윷놀이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이겼더니, 그치? 예. 부처님이 져준 것 같기도 하고. 유광옥이라는 사람의 유광옥. 인물을 통해 과시를 파는 행위가, 이 과시. 과거 시험을 다시 새롭게 몰래 봐준다는 건 대리 시험을 해줬다는 거지. 네. 만연한 푹 퍼진 사회에서 타락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작가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서 남의 다발을 대리로 작성해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처지야. 근데 이 사상에 뭐라고? 먹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풍자? 예. 이건 뭐? 막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 덕지 못할 것이. 무슨 글자지? 글씨를 못 써. 이해하셨어. 이 세상에 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풍자. 과거를 한다는 거지. 예. 막지 못할 것이 없다. 막지. 곽해룡전, 해룡 나오네. 그제 여기는 곽씨네. 어느 나라의 인물인 주인공. 원래 이제 중국을 그 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중국이 그 대국이기도 하겠지만 책임을 면하는 소재도 있고, 그지? 그런 느낌도 있지. 자, 그래서 영웅적 무용과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 때 배경인 주인공 곽혜령이 간신과 서반. 다른 나라인데 그 중국 외쪽에 있는, 그제? 이쪽에 있는 나라 반란을 퇴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주인공의 애정담과 결혼이 거의 배제됐다. 애정담 사이사이에 넣는데, 그지? 네. 충효 사상을 강조하고 불교에 뿌리를 두었다. 유불도가 거의 다 같이 다 나오지, 그지? 유교는 충효지. 네. 그럼 불교는 뭐 같아? 내세 사상이나 인연설이나 선업을 쌓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지? 그다음 도교는 뭐 같아? 신선, 도사, 구름, 뭐 이렇게 전기적인 거. 얘가 다 있지, 거의. 자, 또 이거는 뭘까요? 조웅전, 영웅궁단선엄, 송나라네. 이거는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역적, 이게 뭐 두 병을 처살하고 병 2번 들었다고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했네. 그지? 영웅이네. 그러면 일대기네. 일대기는 30년을 기준으로 해. 한 세대가. 네. 30년 얘기 많잖아. 그지? 조웅의 생애는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을 따르고 있지만 출생 과정이 다르다. 뭐 이런 거는 감기해야지. 그지? 네. 일반적인 거 다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소설의 전반부 조웅의 고행담, 힘들게 사는 거, 애정담. 후반부는 영웅적인 우영담. 이렇게 도술적 힘에 영웅적 활동을 하고 유교, 그지? 이건 무슨 사상? 충사상, 충의사상. 유교 이념인 충사상을 드러냈다. 또 이건 뭐냐? 용문정? 이게 무슨 글자지? 영소설, 창작연대 확실하지 않지만 한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신은 불사 이거 하는데 충신은 죽어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으로 전향했다. 그러면 이게 뭐 생육신하고 사육신이지. 사육신은 죽어서 충성한 거고 생육신은 살아있으면서, 그지? 어떻게 보면 이어줬다는 거지. 중세적 이념에 이게 뭐라? 기대고 있다? 중세적 이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중세는 두 임금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향하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적 가치인 충이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는 시대 양상이다. 그런 것이 있네. 낙성비룡. 이 작품은 제 뜻은 인간이 구멍에 떨어졌다 승천하는 이야기, 그지? 낙성, 이게 낙이 떨어질 낙이고, 그지? 비룡은 별이 떨어진다는 거지. 별이 떨어져서 용이 돼서 날랐다. 네. 주인공 이경모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같은 고생을 하다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로 일반적인데, 섬세한 인물 성격 묘사,
순우리말 표현. 이거 외워야 되겠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 그치? 네. 이거 안 외우면, 이거 시험 때 찾으려면 골치 아파. 국어가 암기 과목이라 이런 거야. 외워야 될 부분을 체크해놔서, 따로 수능 특강에 외워야 될 부분은 따로 빨간펜으로 쭉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오면, 네. 내가 그것만 쫙 녹화해주면 간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심심할 때 들으면 안 까먹잖아. 주인공력이 하늘에 내려준 천문적 재능이 보다는 인물의 뛰어난 성품과 스스로의 학업, 정질의 노력, 노력이래, 그치? 용이 돼서 날랐다. 개천에서 금 났네. 개천에서 용 났네, 그치? 자, 끝마을전. 어쨌든 여자가 나오는 건 시험 이제 요새 많이 나오지. 네. 남주인공은 해룡과 여주인공 금령이, 이게 용이고 금령, 이게 금방울이지, 그치? 네. 해룡. 요 금방울전의 해룡하고 이 곽해룡하고 다르지. 네. 온갖 고난 시련 극복, 혼인, 전생의 인연을 되찾는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 얘는 적극적이다. 애정 성취, 여성 독자의 의식을 발현했다. 주인공 고통과 시련은 이런 독자의 고통을 현실을 묘사했다. 그지? 공주는 안 나와버리네 여기는. 그지? 네, 그럼. 제2부인, 제1부인, 3처 9첩, 뭐 이거 3처 9첩. 부인도 1부인, 2부인, 3부인, 첩도 1첩, 2첩. 화산 봉준기. 이 작품은 영웅 일대기 구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뭐야? 송씨 소설? 송사 소송 사건 해결 구조로 김선옥이 적강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네, 그지? 시련을 겪다가 이겨내고 입신양면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는 입신어 양명 효지 종야가 부기양명. 누린다는 이 작품은 다른 점이 있다. 비범한 면도 형성화. 그렇게 아는 점도 있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음. 김선욱은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근데 영웅의 비범한 면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찌질한 면을 보였다는 거네, 그치? 네. 그러면 요것도 적강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이건 특징일 수 있겠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어룡. 종나라 기주 땅에 사는 어학사의 딸, 뭔가? 율과 아들 용남매 용 그자 어영 계모 강씨의 학대를 받아서 쫓겨나지만 유는 임상사의 아들 선과 결혼하여 부귀를 누림. 딸은 그지? 네. 용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수를 외움. 그지? 명장이 되어 북쪽 어랑캐를 무찔러서 부귀영화를 누림. 계모형 가전소설에다가 영웅소설로 바뀌었다는 거네, 그지? 우상의 눈물. 근데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우상도 눈물. 우상이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형상인데 A라는 애가 막 일진짱처럼 해서 우상으로 보였지만 얘가 더 큰 어떻게 보면 폭력에 당했다는 거지. 교실 공간적으로 고등학교 교실 고등학교에서 뭐 일진짱이면 그럼 나름 그지? 오 이러잖아, 그지? 다양한 양상의 폭력성을 표현했는데 나는 합리적이고 날카롭지만 다 똑똑해. 분석도 좋아. 근데 냉소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기표의 폭력을 제압하려는, 그치? 네. 기표라는 애가 우상일지, 그치? 형우와 담임의 태도를 위선을 감지하고 불만을 느끼는데, 기표가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 그치? 이거 뭐 일진짱이면 별거 아니지. 이 물리적 폭력도 별거 아니라는 뜻이겠네, 그치? 물리적 폭력도 별거 아니라고. 근데 기표를 제압하는 담임과 형우의 행위는 주도면밀한 술책이 더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무섭지. 이것도 좀 별로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큰 폭력이 있다는 걸 본 거지, 그치? 근데 애들은 요거만 보겠지, 그치?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네. 자, 다시 이건 어리석은 형상이잖아. 네. 그치? 폭력을 가진 정부나 폭력을 가진 그치 조직, 그치? 요것도 우상 아니냐? 쟤 담배 핀대 고등학교인데 쟤 짱이래 뭐 이렇게, 그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 그러니까 둘 다 우상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상의 눈물이라는 것인데, 그지? 참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관촌수필 일락서산. 서산에 무슨 일이다. 할아버지 산수에 선무하여 고향에 가졌어. 왕서나무가 사라지고 옛정이 변했어. 다 없어졌지. 네. 서나무도 사라지고 옛집도 없어지고
쓸쓸하고 할아버지의 받은 영향으로 받아 고향에 변했다고 쓸쓸한 느낌을 받고, 그치? 인물의 심리,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치? 눈이 오면 임차로 산업화에서 도시화로 고향, 산업화 도시 형태에 있어. 그치? 현대인의 이국을 이국이 뭐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의 시점에서 서술. 이거 특이한 거네. 그럼 무조건 이거 넣어야 되네, 그치? 네. 왜 그러냐면, 전제적 시점은 그라고 안 나오고, 이건 관찰자 시점에서 많이 나오지, 그지? 네. 여러형, 여행의 구정, 그지? 과거의 장면들을 삽입해서 주인공 어머니의 고향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꼬두매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자 산업화 도시로서 없어진 존재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라진 걸 찾아가는 주준이가 여러형 구조를 주네, 그지? 이창동의 소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이게 소지가 이게 불태우는 거지, 그지? 지금 아? 제사 지낼 때 비나이다 하고 그 화선지를 태워 그래서 하늘로 붕붕 띄워 이렇게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날라가 소원을 비는 행위요. 분단 현실이지. 네. 전후 세대, 전쟁 후의 세대에 영향을 끼쳐, 그지? 전후 소설. 부모의 세대와 아들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 당연하지. 전후 상황으로 인해 갈등을 극복하려 애쓰는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네. 문제 해결의 실마리. 그치? 바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겨울의 환은 동그랗다는 건데, 그지? 겨울의 환. 중년의 여성을 서술자로 등장시킨다. 중년이니까 경험이 좀 많겠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제 나도 여자구나. 새로운 눈을 뜨고 왜 난 반만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나 보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행동, 이 중년의 여인의 지혜가 생기면 이렇구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좋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나 보다, 그지?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이 자신의 존재로 자각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어떤 걸 자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찾아놔야겠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또 찾아야 되니까, 그치? 네. 19세, 나 13세에서 19세 이르는 기간 동안의 성장기를 회상하는데, 이제 자전적 소설.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담담하게 서술하면 이거 다 요점 정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뽑을 때 그걸 안 찾지. 캐비넷, 이거까지 나와서 좀 신기하다고 내가 그 전에 녹화하기도 했는데, 보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이거 뭐라? 심토미? 뭐냐? 즉, 이런 뜻이래요. 현재 상태에서 진화된 인간의 징후를 보여주는 사람. 자료가 보관된 113호 캐비넷은 나아가 관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각 파트를 독립적인 현대인의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캐비넷이 있다면, 내 마음의 캐비넷. 네. 잘 들어봐. 내 마음의 캐비넷에 있다면 내가 여기에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나의 상상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보는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든 상관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작가의 창조 공간이고 이거를 표출화시키는 거, 이게 꺼내는 것이고, 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